안녕하세요. 하드트레이드 BK입니다. 드디어 반감기가 지났습니다. 반감기가 지나고 나서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데요. 고점 대비 약 23% 정도 하락이 나온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많이 떨어졌어요. 14K에서 56K까지 갔다 온 거였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도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이제 올라간다, 더 내려간다, 비트코인 끝났다 이러시는 이 양 의견이 엄청나게 팽팽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매주 목요일 8시에 라이브 방송을 하는데 그때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의견이 이렇게 많이 갈린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52K 간다, 48K 간다, 36K 간다 이러는 분들도 있었고, 아니면 더 간다, 이제 반감기 지났으니까 올라간다 이러는 의견들도 있고, 그래서 재밌기도 했었습니다. 제 유튜브 댓글 같은 거 보더라도 예전이랑 정말 많이 달라요. 이미 선반영 다 됐다, 하락할 거다 등등 이런 댓글들도 진짜 심심찮게 보입니다. 근데 댓글들 보면은 다들 주장밖에 없어요. 주장 말고 제발 근거도 좀 같이 얘기해줬으면 좋겠거든요. 근거 없이 주장만 이야기하는 것들은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선동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주장만 하죠. 근데 우리는 사고를 할 줄 아는 성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전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과 전혀 다른 한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과거 데이터 분석을 해서 발견한 내용들이니 데이터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이라면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비트코인 단기 차트 분석부터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전 영상에서 저는 어떻게 분석을 했었냐면 이렇게 평행 패러럴 채널로 봤었고, 그때 당시에는 얘가 여기서 상승을 하더라도 다시 하락을 할 거다, 위에 상단 채널을 맞고 이렇게 올 거라고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얘가 결국은 여기 패러럴 중단 라인도 제대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이렇게 떨어졌었죠. 이렇게 떨어지고 난 이후에는 패러럴 채널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쐐기 웨지형 패턴으로 다시 변경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을 찍고 그 다음 올라가는 이런 그림으로 제가 또 얘기를 드렸어요. 또한 제가 라이브에서는 이게 그냥 이렇게 똑같이 선을 막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휩소를 한번 줄 수도 있다. 이렇게 휩소를 한번 주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털려 나갈 거고 멘탈이 나갈 거다, 패닉이 올 거다, 이런 식의 시나리오도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100% 맞진 않았지만 현 시점에서는 다행히 반등이 나왔어요. 반등이 나오고 나서도 얘가, 저는 한 번 더 떨어졌다가 이렇게 간다고 했는데 제가 예상한 곳까지는 떨어지지는 않았고 조금 떨어진 이후에 다시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이런 근거를 들면서 얘기를 들었고 차트 분석을 통해서 시나리오를 얘기를 하는데, 제가 차트 분석을 하는 방식은 항상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만 가지고는 미래를 모른다 이러시는 분들은 저랑은 다른 방식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이렇게 저는 시나리오를 여러 개를 짜놓고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이런 식의 접근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페이지들은 모두 다 넘어갔고 우리가 봐야 할 것은 현재 우리는 어떠한 시나리오를 잡을 수 있는가 거거든요. 이번에도 어떠한 시나리오로 흘러갈 것인지를 계속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현재 비트코인은 이미 제가 예상을 했던 이 웨지 패턴, 이 부분을 다 지나왔어요. 지나왔고 이미 끝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더 이상은 쓸모가 없어요. 예전에 썼던 부분이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또 새로운 것들을 찾아봐야 되는데,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이 역 헤드 앤 숄더였습니다. 역 헤드 앤 숄더가 보인다면 오른 어깨에서 다시 상승을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결국은 어제까지가 전부였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다시 이게 와줄지는 몰라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것들을 볼 수 있었냐? 위에 이렇게 하락 트렌드 추세선이 있었고, 이 추세선을 깨느냐 못 깨느냐, 이 차이를 우리가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지지와 저항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볼 만한 포인트들이 어디가 있는지를 체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하나의 하락 추세선을 그어보고 밑에는 이제 이평선을 한번 깔아봤어요. 일봉상 여기는 120, 여기는 200 이평선입니다. 첫 번째 여기 120 이평선을 맞고 올라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여기 이평선이 지지선의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주가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다시 한번 하락을 하더라도 이런 이평선 부분에서 다시 한번 반등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가 그러면 이렇게 수렴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이렇게 차트가 지지를 받고 올라갈 수 있는지, 아니면 수렴이 끝자락에 다다랐으니까 여기를 맞고 다시 내려오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체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차트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 그러면 이번 영상에서의 주제인 이전과는 어떠한 다른 시나리오가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이미 3차례 반감기가 있었죠. 첫 번째 반감기부터 한번 살펴보자면, 첫 번째 반감기는 2012년 11월 28일 날 있었습니다. 이렇게 있고 나서 차트가 어떻게 움직였을까? 반감기 지나고 나서도 조금씩 올라가다가 결국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장, 고점까지 고점을 뚫고
엄청나게 상승하는 이 부근까지 오는 데까지 한 57일, 60일 정도 걸렸던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불장이라는 게 시작되고 난 이후에 차트는 이제 엄청나게 계속 상승을 합니다. 이렇게 상승을 해서 270불 그리고 쭉쭉 올라가다가 한 번에 엄청나게 큰 하락을 맞고 또다시 주춤주춤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또 엄청난 상승,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전고점이죠. 최고점까지 올라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나? 약 360일, 그러니까 1년 정도가 더 걸렸어요. 이게 1차 반감기 때 비트코인의 모습이었고요. 2차 반감기 때도 반감기가 지나고 나서 바로 큰 상승이 온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2차 반감기 지나고 나서 이때도 엄청 많이 떨어졌죠. 30%가 넘는 하락이 나왔었어요. 이처럼 반감기가 지나고 나서 무조건 상승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흔들기가 있다는 말이죠. 이렇게 반감기 이후에 흔들기가 있고 그 후에 쭉쭉 다시 안정을 찾아가다가 결국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장, 그러니까 전고점을 넘기고 나서도 또다시 올라가는 모습까지는 약 280일 정도가 흘렀습니다. 이후에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상승을 하면서 다시 최고점 찍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 528일, 거의 2년 가까이 걸렸네요. 2년이 걸렸어요. 시간이 무조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 비교적 최근에 있었던 2020년 5월에 반감기 이후에는 비트코인이 어떻게 됐었냐? 반감기 이전에 여기 코로나 이슈가 한번 있었죠. 항상 이런 커다란 이벤트들이 존재합니다. 이거를 절대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반감기 전후에 엄청나게 흔들어 됐었어요. 이때 또 시즌 끝났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겠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비트코인은 결국은 상승을 했고 전고점을 돌파를 했고 이후에 불장이라는 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가는데 또다시 전고점을 돌파하고 불장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은 약 220일이었죠. 전고점을 뚫고 불장이 시작돼서 불장 최고점까지 가는데 걸린 330일. 사실 여기가 최고점이 아니죠. 진짜로 최고점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은 약 550일입니다. 제가 왜 반감기 전후의 차트를 이렇게 분석을 했을까? 사실 공통점을 찾으려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반감기 지나고 나서 가장 빨리 올랐던 게 2012년도 비트코인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때, 이때도 60일이 걸렸어요. 60일, 2달. 평균적으로 약 200일 넘는 시간이 걸렸다는 거죠. 뭐가? 불장 시작할 때까지. 그리고 정말로 신고점, 최고 신고점까지 도달하는 데는 거의 500일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전 반감기들과 다른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 바로 벌써 전고점을 넘겼다는 거예요. 물론 전고점 도달하고 뭐 또다시 내리꽂고 다시 도달하고 이런 것들을 조금씩은 포함이 돼 있지만 어쨌든 반감기 전에 전고점을 도달한 적은 한 번도 없단 말이죠. 그런데 벌써 이게 전고점을 뚫었다. 그렇다면 시나리오가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이미 여기서 올타임 하이 ATH를 찍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그랬었어요. 아니 반감기 지나고 한 200일 정도는 지나야지 이제 불장이 시작될까 하는데 반감기 지나기도 전에 슬슬슬 올리더니 벌써 전고점을 뚫었네. 이거 놓치면 안 되는데 급한데 이러면서 저도 급하게 매수를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고점 살짝 터치하고 나서 조정을 한 달 이상 주고 있다 보니까 다시 이제 좀 정신이 들더라고요. 저도 포모가 왔었던 거죠. 생각을 그래서 고쳐 먹기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계기로 시나리오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졌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또 할 수 있겠죠. 만약 이전과 다르다면 어떻게 흘러갈 건데? 결론을 말하자면 올라갈 겁니다. 많이 올라갈 거고요. 이전보다 훨씬 빨리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장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저는 아직 불장이라는 거는 시작 안 했다고 보는 거예요. 진짜로 나타나야 할 전조 증상들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물론 저도 이제 이전 영상에서 불장이라는 얘기를 많이 썼어요. 그런데 나도 그런 줄 알았다니까. 전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앞에서 1, 2, 3차 반감기 특징들을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번에는 페이크가 있었다. 전고점을 넘기는 페이크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시나리오를 조금 다르게 본다라는 겁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건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자금 유입이죠. 기관의 자금 유입이 큰 역할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관들이 들고 있는 물량들을 보세요. 홀딩 비트코인이 28만 9천 개, 27만 4천 개, 15만 개, 4만 개, 3만 4천 개 들고 있는 물량들이 장난 아니죠. 공급이 줄기도 전에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거죠. ETF 승인이 1월 달에 됐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벌써 이만큼이나 많은 비트코인들을 매집을 했다는 겁니다. 엄청난 수요들이 이렇게 몰려들었고 그러다 보니 이렇게 빨리 흐른 예외사항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떨어질까? 왜 이렇게 흐지부진할까? 이 부분은 우리 채굴자의 시선에서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모두들 알다시피 반감기가 지나면 채산성이 절반으로 뚝 떨어지죠. 그러면 채굴자들 입장을 한번 생각해보자고. 채굴자들은 지금과 동일한 수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트코인 가격이 2배는 올라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금방 올까? 아니죠. 분명히 시간이 걸릴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가격이 올라가는 동안에 채굴하는 해시가 비용을 어떻게 충당을 할까요?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팔아서 버텨내는 거예요. 그래서 채굴자들이 지금 물량을 엄청 던지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은 채굴자들의 보유량이 정말 역대급으로 줄어들고 있는 게 보이죠. 이렇게 사람들이 물량을 던져서 해시값 비용을 보충해대고 있다. 이렇게 사람들 지금까지 계속 던지고 있는데 가격은 그래도 올라갔어. 왜? 이렇게 던지는 것보다 더 많은 ETF 수요들이 들어왔으니까 이렇게 보였지만 이제 사람들 안 던질 거예요. 얘네들 이게 떨어지게 되면은 또다시 던질 물량들이 줄어들게 될 겁니다. 또다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물량을 조금씩 쌓아갈 거고 그러면은 가격도 같이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또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물량을 팔아치우면서 해시값을 충당했는데도 수익성이 안 나온다? 그러면 분명히 또 떠나는 채굴자들도 생길 거예요. 안 그래도 공급이 절반으로 줄었는데 채굴하는 사람들도 줄어든다? 가격이 꼬라박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올라갈 거란 얘기입니다. 물론 모든 채굴자들이 다 떠나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뭐 해시레이트 뭐 감소 이런 걸로 해서 보안성이 뭐 취약되고 가격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죽음의 소용돌이라고 말을 하는데 지금까지 640번 이상의 죽음의 소용돌이가 감지가 됐었어요. 그런데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됐죠? 62K에 있습니다. 과거 반감기 전후 시나리오를 비교해봐도 전후 채굴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서 물량을 던지는 사례는 많이 있어 왔습니다. 차트를 보면 주로 반감기 전후에 변동성이 많았던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잖아요. 왜? 반감기가 되면은 유지 비용이 2배로 늘어나니까 얼른 시드를 중단을 해놓던가 아니면 가지고 있던 물량들 다 정리하고 채굴 접어야 되니까. 당시에는 비트코인이 계속 오를 거란 믿음도 없었을 거고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상승하지도 않았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똑똑해졌습니다. 이제 오를 거란 확신이 있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많이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물량만 팔아치우는 것만 하더라도 이전보다 훨씬 적은 퍼센테지로 떨어진 거예요. 우리 두 번째 데이터로 MVRV 지표도 같이 한번 볼게요. 이 지표는 비트코인 시가총액 MV를 실현 시가총액 RV로 나눈 값입니다. 저도 복잡한 수학식 이런 건 잘 모르겠고 비율이 시황 즉 과열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로 쓰인다는 것만 알면 됩니다. 제가 기사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역사적으로 MVRV는 0.7이 저점이었고 3.7이 고점이었습니다. 지금은 MVRV 수치가 얼마 정도 되냐? 한 2.1 정도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즉 이 초반이란 말이죠. 가격이 이렇게 올랐는데 어때요? 지금 오히려 이번 하락으로 MVRV 값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과열이 엄청나게 많이 해소가 되었다는 거죠. 개미가 그만큼 떠났다는 겁니다. 갭이 다시 벌어졌어요. 이전에 상승 상태를 한번 볼게요. 값보다도 MVRV 지표가 더 위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하락 상태는 오히려 이렇게 밑에 있고요. 이번 상승 상태는 쭉 따라 붙는 것 같더니 이제 다시 갭이 생겼습니다. 즉 이렇게 못 버티고 떠나는 사람들, 즉 찍먹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과열이 회수되고 있고 또다시 사람들 관심에서 사라질 때쯤 개미들 타지도 못하게 하고 올라갈 겁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반감기는 대선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의도한 건지 모르겠는데 반감기는 모두 4년, 미 대선도 4년 주기로 돌아오고 있죠. 이전 반감기 때도 엄청나게 특수한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코로나로는 엄청난 타격이 오면서 특단의 경기 부양책을 이제 내기 시작했죠. 그게 뭐죠? 바로 돈을 찍어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달러가 출현한 이래로 코로나 이후 지난 4년 동안에 미국이 찍어낸 달러가 전체 달러의 40%나 됩니다. 돈이 엄청나게 많아졌고 그래서 지금은 미국은 100일마다 1300조의 빚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화폐 가치가 그만큼 내려가고 있다. 돈을 가지고 있어도 휴지 조각에 대가고 있다.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실 돈을 찍어낸 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2008년 금융위기 때 한번 살아났거든요. 그 맛을 잊지 못하고 이렇게 또다시 돈을 찍어내다 보니까 이런 불상사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돈이 시중에 너무 많아지면 화폐 가치는 떨어질 거고 그 결과 부동산 상승, 주식 상승, 그리고 비트코인 상승 등등의 이런 상대적 빈곤을 우리가 겪게 되는 겁니다. 그 돈들 여전히 시중에 돌아다니고 있고요.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대체 자산의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금값은 지금 역대 최고치를 달성하고 있는 모습이죠. 마지막 데이터는 바로 차트입니다. 차트 분석을 좀 더 거시적으로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어떤 것들이 먼저 보이냐, 크게 봤을 때 이렇게 되는 또 패턴이 보이거든요. 이게 뭐죠? 컵앤 핸들이라는 패턴입니다. 시나리오를 볼 때 이렇게 조정을 주고 또다시 여기서 횡보 주면서 전고점을 넘어가는,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되면은 조정을 주고 이 기간 동안에 또다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사람들 마음을 계속 애간장 녹이게 한 이후에 또다시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돌파를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진짜로 불장이라는 게 시작이 될 거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제가 이걸 이렇게 그렸으면 이 구간을 대략적으로 잡아도 얼마가 될 것이냐, 최대한 작게 그렸어요. 작게 그려도 최소한 200일 정도는 걸릴 것 같다라는 게 제 포인트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더 빨리 올 수도 있으니까
빠졌으니까 이미 전고점을 넘겼고 지금도 여전히 20%밖에 안 빠진 거거든요. 이전에 막 60%씩 빠지고 막 30% 빠지고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기관들은 계속해서 비트코인 개수를 늘려가고 있고 수요는 또다시 나올 거고 이 채굴자들도 다 던질 만큼 던졌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비트코인을 보유를 하게 될 겁니다. 즉 던지는 사람들도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 또다시 가격은 올라갈 것이고 이렇게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올라간다. 시나리오가 올라가는 모습이 될 거고 이전보다 그렇게 많이 안 걸릴 것 같다라는 게 제 예상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빠르면 약 100일, 늦어도 한 200일 이내에 진짜 광기가 오는 올타임 불장이 올 거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과거랑 지금이랑 어떻게 차트가 같냐? 당연히 가격은 다르죠. 그런데 가격을 보라는 게 아니잖아요. 차트를 통해서 우리는 매수, 매도의 흐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발 이거부터 확인을 해야 돼요. 차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가격이 아니라 캔들의 모양, 즉 사람들이 언제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고 언제 매도세가 많이 들어왔는지 이거를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줄기는 다를지언정 결국 상승을 했다는 그 큰 흐름은 다를 수가 없어요. 그 흐름 여러분들도 사실 지금 느끼고 있잖아요. 당연히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번에 이렇게 올라갈지 누가 알았겠어요? 비트코인 1억 찍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데이터를 보자고요. 데이터를. 흐름을 보자고요. 과거에 가격이 폭등하기 전에 차트가 어떻게 형성이 됐었냐? 엄청나게 흔들어 댔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비트코인 가격 300만원, 400만원 할 때였어요. 이때 가격 5천만원, 6천만원 할 때였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가격 8천만원씩 하죠. 결국 1년, 2년만 지나더라도 지금 비트코인 8천만원의 가격은 또다시 싸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은 단 한 번도 푸근한 방향으로 편안한 승차감으로 간 적이 없어요. 코로나가 어쩌고 금리가 어쩌고 다 변명입니다. 반감기 말고 그전 반감기 때도 이슈는 뭔가는 있었어요. 저 때도 훨씬 많이 있었겠죠. 외부적 이슈는 항상 있어 왔고 그런 부분들까지 모두 커버할 정도로 우리가 기관도 아니고 그 정도로 똑똑하지도 않습니다. 대략적인 흐름만 체크를 하자고요. 비트코인은 현재 전 세계 모든 상품들 중에서 시총 9위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트코인도 뭐 망한다, 뭐 비트코인 다 스캠이다 이렇게 말하면 사실 뭐 미래는 진짜 알 수가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0만 명당 5.3명이에요. 줄고는 있지만 매년 평균 3,000명이 사망하고 있어요. 근데 다들 차 타고 다니죠. 은행은요, 지급 담보율 7%만큼의 현금만 들고 있으면요, 나머지는 다 빚이에요. 그런데 그런 은행들을 어떻게 믿고 예치를 하죠? 국가 채무가 1,000조가 넘는 대한민국은 망하는 거 아닌가? 우리 곧 대한민국을 빨리 떠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한국 떠나면 어디로 가야 되지? 미국으로 가야 되나? 근데 미국은 한국보다 더 심해. 100일에 1300조씩 늘어나고 있는데 세상에는 수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그 만무리치를 깨닫고 초기 조건들을 완벽하게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도 부를 가지는 사람과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뉘어요. 미래는 아무도 모른다고 해서 도전을 안 하는 것보다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일단 도전을 해보고 그 다음에 내가 수정을 해나가고 확률을 높이는 게 내가 부를 쟁취하는 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들 여러분들도 소신껏 투자를 하시고 성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